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시작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회복의 주요한 원인과 함께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가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주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일부 부대가 우크라이나 인근 훈련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되었었던 러시아군 부대 일부가 복귀를 시작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남부 군 관구와 서부 군 관구 소속 부대들이 훈련을 마치고 이날부터 원주 등 부대 복귀를 시작할 것이라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임무 수행을 마친 남부 군관구와 서부 군관구 부대들이 열차와 차량으로 장비를 싣기 시작했고 오늘 원 부대로 이동을 시작할 것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참 발음이 힘든데 무튼 몇 주 전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산 시장 거의 대부분을 하락시킨 요인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공포로 인해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어서 시장이 현재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고 해도 미국과 러시아의 모습을 볼 때 세계 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미약했지만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 등이 나타날 위기를 회피했다는 것이 다행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가 쭉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소식과 더불어 지난 2021년도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인데요. 작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채굴기 몇천 대 매입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규모의 매입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채굴 산업 또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구조인데 얼마 전에는 월가의 톱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 5가지 중에 채굴 기업인 라이엇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유명 채굴 기업이죠. 하이브 블록체인에서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분기 실적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수치가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블록체인 지난해 4분기 암호화폐 채굴 수익이 전년 대비 무려 397%가 증가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캐나다 기반 암호화폐 채굴 업체 하이브 블록체인이 15일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697개의 비트코인 및 7,126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채굴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채굴 수익은 약 6,820만 달러로 하나로 바꾸면 816억 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 블록체인의 프랭크 홈즈 대표의 경우는 채굴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최대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채굴 기업들의 성장세가 참 두드러진 기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올해이죠. 2022년도 들어서 또한 이제 한화 무려 2조 원 가량의 비트코인 채굴기 매입이 체결이 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채굴 산업의 확장은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산업이 확장된다는 것은 채굴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채굴 난이도의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는 채굴 비용의 상승은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맥시멀리스트 중 한 명이죠. 맥스 카이저의 경우에는 해시레이트의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에 관해서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또한 어제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함으로써 상승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채굴자 보유량 지수가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소식이 한 가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나스닥 상장사 비트코인 채굴 업체이죠, 마라톤 디지털에서 이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사진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마라톤 디지털의 공식 트윗에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2020년 10월부터 채굴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해왔고 이후 단 1사토시도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보유량을 추적하는 지표가 11월 중순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굴자들이 현금 및 자본에 대한 우려로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니라며 전면 부인에 나선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채굴 기업들은 매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도세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세가 사상 최저치로 줄어들었으며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갈수록 확장되어가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채굴 산업 관련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참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센티멘트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진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차트 같은 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일일 활성화 주소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를 보여주며 센티멘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소폭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지난주 토요일 일일 활성 주소수가 약 108만 개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거래 참여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 상승의 전조인 유틸리티성 증가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덧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일일 활성 주소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소식들만 또 계속해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자자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연준 금리 인상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14일 주간 온체인 뉴스레터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3월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해당 거실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경향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선물 포지션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며 딜레버리징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암호화폐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 규모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2% 규모에서 최근 1.76%로 감소했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연준의 이러한 스탠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있는 자산군은 오히려 회복을 하며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 가격 맞추기 게임에 돈을 건 것이 아닌 확실한 내재 가치가 존재하며 이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자산 시장 중 가장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단기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박앤셀이라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매도해야 할 이유보다 매수해야 할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하나의 큰 빅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ETF가 승인이 된 것인데요. 물론 현물이 아닌 선물이긴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제 남은 것은 현물 ETF인데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아직까지는 현물 ETF를 승인시킬 생각이 없어 보이던 와중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 SEC가 현물 ETF와 관련해서 대중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본인들이 운용하고 있는 GBTC 펀드를 ETF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중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SEC가 승인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 ETF 전환 업계 95%가 찬성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GBTC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서면 의견을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다수가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는 오늘 새벽 트위터에서 의견 제출자의 95%가 GBTC를 ETF로 전환하는 데 찬성을 했다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인용한 일부 대중 의견에 따르면 다수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SEC가 현물 ETF도 승인하는 게 논리적인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부는 미국이 캐나다 등 현물 ETF를 출시한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 있다 지적을 하였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또한 현재 GBTC는 순 자산 가치에 프리미엄 할인 등이 붙으며 개인 투자자가 차익 거래에 이용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GBTC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 SEC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이달 초 SEC에 대한 결정이 재차 연기되었죠.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이 여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선물 ETF는 승인시키면서 현물 ETF는 승인시키지 않았을 때부터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미루려고 했겠죠. 왜일까요?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표 관할 기구가 없습니다. 워낙 SEC와 암호화폐 시장이 연계되어 자주 나오기 때문에 SEC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SEC의 경우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와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두고 우리가 맞아야 하네 아니면 너네가 맡아야 하네 이제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SEC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물 비트코인 ETF는 너무나 좋은 무기이죠. 이 시장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며 우리가 이 시장의 관할을 맡아야 한다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한도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현재 보자면 백악관을 시작으로 재무부와 기타 정부 기구들이 이제는 이 시장에 대한 명확성을 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명확성을 정하게 된다면 SEC는 현물 ETF를 연장시키면서 이야기를 했던 명목상의 이유이죠. 이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되며 자연스럽게 현물 ETF는 승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 SEC 하면 생각나는 코인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애증의 코인 XRP 리플사와의 미등록 증권이라는 소송이 마무리되게 돼야 할 텐데 이 또한 미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리플사의 소송이 마무리되며 미국 정부로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성이 정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되겠죠.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게 될 텐데요. SEC의 장기인 시간 끌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연도 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는 얼만큼 달라져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며칠 만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요. 우리는 항상 이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라는 것의 본질을 말이죠. 이 시대가 바뀌고 자산이 바뀌어도 투자라는 본질적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맞추며 거기에다가 자본을 넣는 행위를 우리는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와 투기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는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자산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 매수를 하는 이유가 가격의 상승만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가격의 상승을 바라고 투자를 했는데 하락하면 팔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내가 투자할 자산의 미래 잠재력, 성장 잠재력을 보고 즉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경우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 해도 어차피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앤세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가격은 결국엔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는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요. 역사의 이름을 남긴 투자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투자자들은 없습니다. 모두 건강한 자산군에 투자를 하며 시간을 두고 기다린 투자자들에게 큰 부는 여지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전례 없던 자금들이 몰려오기 위한 준비를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절대로 끝난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이죠. 이에 대한 정말 많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왜 이 시장을 보며 아직도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예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